스타트업 캐스트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캐스트 오늘은 주식회사 공생의 민노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가 오늘 많아졌는데요. 아, 예. 네, 같이 함께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책상도 좀 식탁 같아 보이는데 네네. 사실 오늘은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뭘 먹으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표님 제품이시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이 제품하고 함께 네. 아이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먹을 때 쓰는 건 맞고요. 저희가 그 보조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조기기가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장애인들, 어르신들, 아니면 이게 손을 다치신 분들이 이게 뭔가 도구를 쓰기 불편한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인데요. 저희들은 보조기기를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특정 대상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이런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에 대한 편견도 없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보조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민노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한 1년 전쯤에 네, 이렇게 처음 맞아요. 시작하실 때부터 만나서 맞아요. 오늘 사실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맨 처음 시작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건데 사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1년 전쯤에 만났을 때 막 그 목공으로 맞아요. 이제 프로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투박하게 깎아 만든,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숟가락, 맞아요. 나무 숟가락으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1년 반 정도 됐죠. 이렇게 발전해 오셨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실제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된 모양으로 나오니까 저도 또 감회가 새롭네요. 다른 창업 동기나 아이디어 발상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한국에서 사회복지 전공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증장애센터도 일을 했었어요. 일본에서요? 네,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네. 거기가 그 현장 케어하는 일이었었는데 중증장애이다 보니까는 이제 혼자 앉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거의 한 80% 이상의 분들이 혼자 물을 마시든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컨디션이었고 거의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데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활동도 많이 했었지만 일본에 가니까 거기서는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먹여주진 않아요.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없더라도 손을 잡고서 같이 먹게끔. 네네. 이게 같이 먹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근육이 쓰게 되고 이 재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같이 먹는 거 안 하고 먹여주는 순간에 원래 쓸 수 있던 맞아요. 자활을 위해서. 원래 쓸 수 있는 이 근육도 태아가 빠르게 되면서 이게 이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좀 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안 좋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느 날 빵 떠오르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원래는 창업에 관심이 없었겠네요, 그러면요? 좋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으셨겠네요? 원래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복지 개발한 거를 비전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런 진로가 있었는데 꿈이 있고 실천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창업을 결심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거네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 맞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숟가락질을 하기 좋게 이 포크도 그런 거 같고 사실상 저희가 좀 다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식기를 쓸 때 보통 입에서 달 때쯤에 저희가 손목을 한 번씩 이렇게 꺾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손목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거를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마비가 돼 있다든지 못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꺾여져 있을 경우에 찍고 나서 바로 그냥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들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 방송을 또 초보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시작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목공으로 자른 이렇게 투박한 그 어떤 프로타입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1년 반 정도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쭉 이렇게 주마등처럼 살짝 핵심만 노하우를 좀 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사실상 처음 시작했던 거는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있었던 당연했던 제품들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장애인들 생활하는 현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식상에 쓰는 식도구가 이렇게 겸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목공을 좀 할 줄 알아서 하나씩 깎아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깎는데 전동구가 하나도 없이 조각도로만 깎았었는데
그 스푼 하나 근데 8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렇게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좋은 마인드로 8시간. 내가 목공을 할 줄 아니까 네. 직접 제가 그걸 봤던 거구나 1년 전에 그거예요. 그 깎아서 어떻게 보면 선물 네. 어떻게 보면 네.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창업을 네. 하게 된 거예요. 뭐 지원사업 활용하셨어요? 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러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생산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더 보셨구나. 네, 아.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더 많이 그 필요하신 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좀 사업화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전시에 이러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그때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이게 처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그 전화를 인터넷에다가 이 창업이라는 걸 딱 치니까 네이버에다가 네. 창업이라고 네, 네. 치니까 네. 거기에 딱 그 창업 지원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대전 그거 골라 들어갔더니 그럼 어디 어디 장소에 와봐라. 거기서 도움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갖고 저도 이걸 하고 싶으니까 갔죠. 갔는데 거기서 그때 만난 거군요 우리가. 그때 만난 겁니다. 네, 아주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네이버에다가 창업이라고 쳐서 네. 그 아마 지원기관들이 많이 홍보를 하니까 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해서 아마 경제통상진흥원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정보문화산업. 네, 그쪽에 했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네, 이쪽에서 내 아이디어를 어필하기 위해서 말로만은 안 되고 네, 맞아요. 그 사업계획서 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나요? 제가 사업 계획서 쓰면서 들었던 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양식이 제품을 있잖아요. 예. 제대로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 양식이 있어요. 있잖아,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쓰면서 이게 뭔가 이게 논문 쓰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예. 그 기승전결 네. 아니면 문제 현상 발견하고 원인 분석하고 현상 문제 솔루션. 맞아요. 딱그 구조예요. 그 구조죠. 네, 그거를 네.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좀 많이 이렇게 감 못 잡았었는데 네.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양식에 맞춘 음. 그 흐름만 맥락만 잡아주시니까 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 양식에 맞춰서 쓰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진짜 이렇게 밤을 새서 한 2, 3일 걸려서 써서 한번 제가 피드백 받으러 그렇죠. 뭐 이제 저뿐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멘토들을 또 이렇게 만나셨을 텐데 사실은 뭐 후일담이지만 대표님은 아마 사회복지사를 하셔서 그런지 금방 배우셨어요. 금방 배우셔가지고 보고서 양식에 좀 익숙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이제 지원기관에서 원하는 양식에 쓰셔서 그래서 지원금을 받게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받은 그 금액으로 처음에 CF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나 도움이 좀 됐나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조각으로 했던 그 스푼 포크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 제 디자인 분들어 그게 좀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투박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 맞춤형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네, 그 그걸로 지자체 해서 사업이죠. 네, 맞아요. 그 지자체 사업을 통해서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제품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제품 금형이라든가 이 샘플 그 뽑는 거를 그래서 그때 웬만한 이 제품 디자인 나왔어요. 나왔지만 그거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또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에 쓰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걸 파악을 처음 하시게 되고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또 계속 고도화를 시켜야 되니까 다른 지원 사업도 활용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작년 이제 중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부터는 양산을 좀 해야 되니까 이제 금형도 떠야 되고 그런 문제에 봉착하셔가지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네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목공인데도 금형이 필요해 아니면 뭐가 좀 전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형 같은 경우에는 이 스푼 헤드가 저희가 입을 많이 못 벌리는 사람들 쓸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이 금속을 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공계 계열인가 제조업에서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저는 사회복지라든가 사회학 쪽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배우는 시간 그리고 많이 좋은 경험 또 어려운 경험 했던 시간이 딱 그 압축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이제야 조금씩 양산에 다음 달에 양산 제품 이제 드디어 양산에 들어가시네요.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처음엔 디자인 목업을 해야 되나요? 디자인을 외주를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림에 대해서 제가 나무를 깎았어요.
그래서 아예? 예, 목업을 가지고 나서 이 목업이 디자인적으로 좀 더 개선을 하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나서 제품 디자인 전문 업체에 그렇죠. 부탁을 외주를 한 거죠. 줘야겠죠. 네. 그래서 외주를 줘서 거기서 디자인이 나오고 예, 완성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나서 또 디자인이 또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 아니면 그냥 단발적으로만 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 다르더라고요. 아 달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양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제조 설계 설계 전문가한테 가서 다시 한번 설계를 잡고 그 다음에 양산 업체를 또 매주 계속 외주의 반복이네요. 예, 또 왜냐 아이디어 창업이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로 이제 새로운 걸 내신 거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외주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쩔 수 없는 사실 그 얘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우리 많은 창업자들이 이제 네. 그 지원 사업을 네. 뭐 속된 말로 딴다고 표현하죠. 네. 따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은 사실 외주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내부 인건비를 써가지고 네. 다 직원을 뽑기도 어렵고. 어렵죠. 그래서 이 외주 업체를 선별하는 눈이나 또 주변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겪으신 입장에서 네. 후배님들한테 네.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네. 하면 더 좋은 업체를 만날 수 있다. 맞아요. 사실은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예. 이게 좀 이렇게 팁이라고 하면은 네. 우선 경험이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기울이는 게 똑같은 중요해요. 종목이 아니더라도 네. 왜냐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아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다 저 잘하는 사람이 이런 가이드를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해주시는 멘토분들 계시고 또 기관에 이런 또 매칭 시켜주는 기관 담당자분 계시니까 매니저도 있고 네. 예. 그분들 중에서 이게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게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네, 그 부분에 같이 힘을 주시는 거 보니까 좀 당하신 게 있구만. 신뢰 네, 시행착오가 있죠. 경험을 그래도 지금 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반 만에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네. 몇 번의 시행착오는 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양산까지 다음 달부터는 가신다고 하니까 네. 역시 방법이 없네요. 발품 네. 팔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알아보고 소개해받고 또 만나보고 비교 면적해보고 네. 또 나온 게 또 엉망이면 다시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업체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좀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뭐 비법이 있었나요? 비법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게 우선 이 창업을 한다는 그 음. 처음 각오 자체를 제가 진짜 어려울 거를 각오를 했지만은 각오는 하지. 그 이상 힘들더라고요. 그 이상 자 그럼 훨씬- 여기서 저희 정해드릴게요. 내가 예상한 게 예를 들어서 네. 10이었어. 네. 10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제 힘들던가요? 적어도 1년 반 동안. 적어도 70 이상인 것 같아요. 10에서 70. 엄청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혼자였으면은 좀 이게 진짜 즐겁게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이 힘든 것도 다 경험이니까. 혼자 했다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프가 있고 좀 4살짜리 딸과 2살짜리 눈물 날라 그런다. 이게 혼자 힘들면은 네. 제가 힘들면은 저뿐만 아니라 어. 또 셋이 힘들어져 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70을 팍 뛰게.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그 뭐 개인 사업이나 뭐 수익이 있었던 건 또 아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지원금에서는 또 그런 걸 쓸 수 없으니까 작년에는 제가 많이 기다려준 거네 우리 저 사모님이 와이프가. 대단한 것 같아요. 방송으로 영상 편지를 보내야겠는데.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사랑합니다. 잘 극복하셔서 오시고 있는데 또 팀원들을 혹시 중간에 뽑았나요? 네, 저희가 처음에 뭐 직원이라든지. 저희가 처음에 저 혼자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마음 맞고 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팀원이 이렇게 3명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총 4명 같이 하다가 이게 아까 잠깐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제품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양산하는 과정에서 좀 제조하는 데서 시간을 되게 그 나쁜 쪽으로 그치. 금형을 하다가 네. 이게 또 시간이 의도치 않게 되게 많이 딜레이가 대부분 다 돼버려서 오버가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탠바이가 되니까. 네. 어. 그리고 그게 또 인건비가 일도 하지 않는데 인건비가 네.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A 단계가 끝나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마케팅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팀원으로 영입하기도 쉽지 않죠. 팀빌딩 너무 어려운 일인데 네. 왔는데 이게 3개월, 6개월 밀려.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를 줄 인건비도 없고. 네.
아 진짜 그때 이제 그래서 따뜻한 좀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아팠어요. 그래도 얼굴이 밝아요. 예. 네, 대표님 지금 그 회사 이름이 공생이잖아요. 네. 그 공생이라는 게 아마 그 뜻 맞죠? 함께 살아가는. 맞아요. 그렇게 또 이쪽 아이템하고도 연관이 좀 있으신 이름인 것 네. 같고 대표님 또 성함도 또 민노하신 거 보니까 아마 네. 기독교 계열.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저는 하나님 믿고 정말 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다 불편한 연관이 거, 있네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음. 마음까지 음. 이 삶까지 불편한 거는 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에서 어떠한 음. 일들이 있을까? 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네.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 대표님 그 말씀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 예를 들어 사회적 네네. 경제, 또 소셜 벤처 네네. 이쪽 아이템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그쪽 활동도 하셨나요? 일반 네. 지원사 말고도? 사실 네. 저는 사회적으로 음.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일본에서 한 3년 4년 있었는데 그때도 사회적 기업에서 정기 뉴스레터를 보내줘요. 그거를 맨날 챙겨 보다가 한국에 와서 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이런 좀 취약계층에게 딱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또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 기업? 네, 아. 지금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사회적 네. 기업가 육성 사업에 네. 돼서 또 하시고. 네. 네. 사실 우리 이 스타트업 캐스트 첫 방송 때 네, 여기 이제 다른 멘토님들 같이 오셨는데 네. 그 방송 내용을 보시면 네.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면은 거기 민노아 대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네. 네트워킹을 이제 특히 강조하는 장면에서 네, 그 사례로 나오면서 제가 농담으로 민노아 대표님을 네. 옛날에 그 이렇게 눈으로 막 찾는 거 있죠. 매직아이라고 하나? 네, 맞아요. 찾을 때 윌리. 원리예요. 윌리예요. 원리를 찾아라. 원리. 뭐 그것처럼 어디에나 그 그림이 있듯이 특히 대전 충청 지역의 네. 네트워킹 행사에 대표님 얼굴이 사진이 없는 데가 없다. 뭐 창조센터든 뭐 일반 뭐 기관이든 아니면 사적인 네트워킹이든 그래서 제가 노화를 찾아라. 네, 맞아요. 그랬던 그 얘기가 것 첫 방송에 나왔었어요. 예,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첫 그 개국 방송 멘토들 3명이 나와서 했던 방송 보시면 이제 민노아 대표가 그때 나왔던 게 나오는데 그만큼 네트워킹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CF도 만들고 짧은 시간 안에 외주 업체 또 팀원까지 만들고 거기에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네트워킹까지 활발하게 하셨다는 거는 진짜 바쁘게 열심히 했다는 건데 네트워킹은 솔직히 멘토들은 많이 그 매 방송마다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온오프로 네트워킹 하라고 어떠세요? 네트워킹이 도움이 되거나 적극 권장할 수 있나요? 저는 굉장히 네트워킹이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좋게만 또 긍정적으로만 무조건 열려 있는, 무조건 믿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그러면 또 역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우리 방송이 꼭 초보자만을 위한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식이 되니까 자 10이라고 치고 10이라고 치고 네트워킹을 내가 열심히 하면 제가 공증을 서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한 달에 뭐 어디 모든 행사와 뭐 멘토링도 수없이 많은 멘토님들 만나고 이런 열심. 10이라고 치면 그 중에 이익이 몇이고 조금 그 어두운 면도 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수선하고 피해 본 것도 있다. 몇 대 몇이에요? 일단은 좋은 거가 9고요. 9예요? 초반에는 거의 10 정도였죠. 초반에 거의 10이고 9.9. 그러다가 근데 이게 9가 좋고 1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 1이 정말 그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치명타? 치명타. 일이 치명타? 정말 저는 믿었고 저는 이 사람과 정말 앞으로 진짜 사업적으로 크게 좀 좋은 활동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 가졌지만 그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있을 수도 그러네요. 이제 우리 스타트업 캐스트에서 우리 감독님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라디오 스타처럼 CG나 이거 넣으면 뒤에 망치를 이렇게 뻥 해가지고 네, 아주 저기 솔직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만큼의 그 어떤 배신, 그냥 스스로의 배신이라고 하든 어떤 기대 이하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시행착오나 변수가 크게 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건 맞죠. 그래도 권장하시겠습니까? 후배들한테? 네, 당연히 권장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일을 조금 완충하거나 그 일조차도 조금은 그 감당할 수 있으려면 지금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하려면은 좀 어떤 안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외주업체를 뽑을 때는
뭐 두세 번 발품을 팔아라, 뭐 비교 현적을 뽑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몇 개 해주세요. 사실상 저는 처음에 그 외주업체를 컨택을 할 때 비교 현적은 되게 많이 해요. 비교 현적 많이 잘했는데. 했고 그리고 제가 좀 그 안 풀렸던 외주업체랑도 비교 현적은 다 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같이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추천 그 평판 자체를 한 곳에서만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요. 좀 그러한 정보를 두세 군데에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주를 하는 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 스타트업에게는 저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그만한 신중감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방송하면서 사실은 대표님에 대한 홍보나 대표님을 위한 질문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걸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그런 노하우를 좀 끄집어내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이제 향후 계획이나 네. 또 대표님 스스로 좀 홍보하고 싶은 요즘 뭐 사안이 있으시면 네. 마침 또 이 방송에 나왔으니까 아, 네. 뭐 한번 좀 쭉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을 네. 예, 여기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은 처음에 이렇게 제조라고 있지만은 처음에 제조로 생각을 하고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이 손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런 또 이 불편한 이 손을 찍으면은 이 손이 어느 정도 정보가 측정이 되면은 여기에 맞는 제품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런 편리한 어플리케이션 그러한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이게 핸드폰으로 내 손을 사진 찍으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 길이라든가 크기를 측정을 해서 제품을 추천해줘야 되는데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제품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조 쪽으로 더 일중하게 하게 된 됐고요. 거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이 생활상에서 의식주에서 그 식자가 먹을 식자가 네, 위에가 이 사람인이고 밑에가 이게 조을 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식사할 때 필요한 제품. 그래서 우선 저희 식도구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상에 필요한 전반적인 제품들을 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몸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어린 아이들, 유아들 아니면 어르신들 또 어떻게 하다가 좀 다쳐서 이 또 환자들, 환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건데 사실상 이거에 대한 좀 스토리가 있어요. 네. 제가 일본에서 그 장애 센터에서 일하는데 거기 장애 아동이 그 특수 이식기, 이 보조식기를 쓰는데 당연히 내 손에 맞고 이 기능적으로는 편해요. 편한데 특수식기를 쓰고 다른 가족들이랑 밥 먹는데 다른 가족들은 장애가 없으니까 일반 예쁜 식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인지가 있으니까 나만 특수한 식기 보면서 되게 이상한 오히려. 제품을 쓰고 딴 사람들 다 예쁘고 예쁜 거 쓰고. 쓰네. 그래서 이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밥 먹는 즐거운 시간에 우울감과 이 우울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디자인? 네. 그래서 그래서 발상을 하게 된 게 이게 몸 불편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품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 네,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신경 썼고요. 이 기능뿐 아니라. 네,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길거리에서 광화문, 서울의 광화문, 대전의 은흥정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거의 400명 정도 그래요? 리서치를 다 했어요. 한 60개 정도 되는 이 식기들, 커트러리를 그 프린트해서 파일에 껴서 정말 자신들이 사고 싶은 내가 만약 산다면은 가장 예쁘게 쓸 그걸 스티커 붙이면서 해서 그걸 한 10개 정도 디자인 뽑았고요. 잘하셨네요. 그걸 가지고서 장애인 센터에 갔어요. 장애인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쓰고 싶어하는 모델이 어떤 거냐 그리고 자기에 필요한 모델이 어떤 거냐 그걸 한 100명 정도에게 또 스티커 해서 진짜 열심히 하셨네.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디자인이고요. 이게 좀 더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은 여기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에 힘을 이렇게 쫙 빼게 되면 반정동물 상태래요. 그렇죠. 거기다 바로 올리면은 손 관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서 바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손가락 관절을 네. 좀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 네.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좀 이 관절이 마비가 되신 분들. 네, 그대로. 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이 좀 경직되어 있는 네, 그쵸. 분들이 딱딱하게. 네. 이게 조금 경직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얇은 제품 쓰게 되면은 이 안에 공간이 있어서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되고요. 기다니까. 네, 두께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 거기에 만약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좁은 공간이 있으면 껴 넣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좁은 공간이 꼭 껴 넣을 수 있게끔 여기가 얇은 디자인이 된 거고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네. 다 네. 철학이 있고 디자인에 대한 기능이 있네요. 이런 거를 처음에 되게 조사도 하고 제가 이런 거에서 전문성을 한 번에 다 습득할 수 없으니까 다른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다 제가 리서치를 했었어요. 네, 아까 요 일본 제품 네. 포함해서. 네. 다 했는데 음. 거기서 이런 기능적으로는 되게 잘 돼 있지만은 디자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만 더 보완하면 되겠다. 그 말이 들어오네요. 기능적으로는 뭐 다른 선진국들이 많이 뭐 있지만 네. 또 사실은 그 이상의 뭐 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네, 표현하시던데 유니버셜. 그런 것들을 해서 네. 하는 게 기업에도 철학이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좀 이렇게 그 앞으로 이런 걸 좀 어필하고 싶은 무슨 기관이나 일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홍보 좀 하시죠. 아, 오늘 네.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본인 홍보도 좀 하시고 네. 이 방송 보고 어디서 연락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사실, 뭐 요즘 네. 뭐 전술이나 전략이 있으실 텐데 기업 네. 운영에 대해서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굉장히 블루오션이에요. 이거를 이런 보조기기 만들게 되면은 국가에서 보조금에서 살 수 있어요. 보조금으로. 그래서 네. 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어르신들이 보조금으로 저희 제품 사게 되면은 음. 그분들은 공짜로 부담이 공짜로 네, 무료로 공짜로 사든가 90% 그래요. 사게 되고 저희는 그걸로 매출이 되고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좀 부담 덜할. 그럼 개별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루트 아니면 뭐 채널이나 네. 사이트를 만들고 네, 만들었나요?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상되는 게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협회? 네, 그렇죠. 그 보건복지부에 국립재활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네. 국립재활원 그 안에 음. 그 중앙보조기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보조기 센터가 센터 역을 해서 이 지역에 한 11개 그 뭐 대전에는 네. 대전 보조기 센터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보조기를 총괄 관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 보조기로서 등록이 되면은 이 등록된 제품들을 가지고서 그 주임센터 그래서 이 228개 이 주임센터의 그 복지 담당자들에게 다 그걸 안내 그 책자를 네. 떠줘요. 이른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흔히 B2C, B2G, B2B 하는 네. 것처럼 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네네. 이 양산이 다음 달부터 나오게 되면 또 변수가 있으려나요? 나오겠죠? 이제 나오죠?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는 고생 네. 그만하셔서 나오시면 나오게 되면 네. 이제 말씀하신 그런 네. 루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고 네. 활용하시면서 왠지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은 넘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든 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네. 그리고 저에 대한 이 주관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아니라 다른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디자인이라서 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손이 다친 사람들 쓸 수 있다 보니까 전혀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오히려 이 그러네. 그립감 자체가 음, 이게 외국에서 굿그립이라는 그런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있는데 거기를 좀 접목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쓴 것도 정말 요즘 현대인들이 이 나무로 된 제품들에서 여러 가지 힐링적인 이 감성적인 디자인으로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일부러 쓰신 거구나. 이게 감성적인 거를 객관적인 이 연구 데이터가 있거든요. 사람이 나무를 많이 만지게 되면은 네.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나무 식기가 더 좋은 거네요. 네네. 그러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또 친환경적이고 더 따뜻한 감성과 편리함을 같이 주는 그런 제품인데 그 나무 제품 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금형을 뜨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해서 하고 네, 네, 맞아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양산될 수 있겠네요. 네. 아예 그래서 저희가 세트로. 지금은 이거 3D 프린팅을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무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네. 또 이게 좀 플라스틱이 좀 적합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네. 좀 이런 또 반응을 소리를 보시고. 듣기 위해서 네. 같이 뽑아봤고요. 음. 우선 저희들은 나무로서 음. 이 따뜻한 감성 디자인과 편리함, 음. 그리고 이게 또 나무다 보니까 이게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때가 묻고 하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오치라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오치라 하면은 이 친환경적이지만은 이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편리하고 또 이 나무의 감성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아,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 민노아 대표님 한번 앞쪽 봐주세요. 네. 눈빛을 보시나 모르겠는데 설명하시면서 네. 진짜 자신감이 넘치고 네. 그리고 막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됐어 이제 막 그래서 그 사실 그렇게 긴 시간 아닌 1년 반 시간 동안에 지원 사업, 네트워킹 또 여러 차례 금융 단계까지 네. 이제는 마케팅, 디자인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냈다는 게 그 본인이 막 여기에 열정이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예,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 들으니까 살짝 또 울컥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거 같네. 너무 예, 감사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진짜. 사실은 지금 다른 방송보다 굉장히 아마 지금 시간을 저희가 재고 있지는 않지만 네.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뭐 맞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정말 말씀도 잘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혹시 대표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얘기가 좀 덜한가 싶어서 뭐 향후 이제 지금까지 과거 얘기 말고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에 대표님이 꿈꾸고 있거나 이제 또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게 됐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운영하시는 거죠? 네,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복지 특화로 돼서 이런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와서 자기 손에 맞는 내 신체에 맞는 제품들을 같이 저희들이랑 구상을 해서 설계하고 그거를 저희가 나무를 깎든지 세이트 포인트를 뽑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맞춤형. 네, 그래서 저희 대전에 대동 하셔도 됩니다. 네. 대전의 대동 그리고 이름은 공생 디자인 연구소예요. 네. 공생 디자인이라는 것이 해외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그 용어가 유니버셜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되게 생소하고 와닿지 아직 낯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생 디자인 공생.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고 만들 수 있는 공생 디자인 연구소를 올해 하반기에 한 9월 달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업자로 시작해서 뭐 3년, 5년 지나신 것도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기관이 되신 거잖아요. 또 소셜벤처 쪽도 연관되시고 동시에 또 이렇게 제조업이잖아요. 또 쉽지 않은 제조업으로 여기까지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도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있는 동시에 어려움도 겪고 있으면서 극복해 나가는 화이팅! 오늘 방송에 아주 잘 나오셨네요. 많은 분들한테 다방면으로 희망을 줄 수 있고 정보가 됐을 것 같아요. 모두 화이팅! 네. 끝으로 그러면 인사드리고 네. 이제 오늘 마감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마지막으로 뭐 다른 후배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한테 인사말 겸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을 건데 근데 이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사람을 만날 때 저희 이기심이라든가 이 사람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타인이 상대방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만날 때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뭐 정말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은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 정말 멋있고 나랑 어떻게든 정말 도와줄 수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적다. 당연히 지금 저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로 뛰어나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되게 소중하고 멋있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나 자신을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니까 여러 가지 일적인 부분에서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마음가짐. 다른 사람 만날 때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보겠지만 딱 보면은 그렇게 태도가 좋고 자신감 있다는 게 얼굴에 읽혀집니다. 누구나 대표님 만나면 처음에 그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대표님 얼굴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진실되고 조언해 주신 내용이나 주신 정보가 정말 알짜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오늘 감사해요. 아유, 예, 특히 이렇게 제품까지 같이 함께 놓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좋았고 예, 보시는 분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주식회사 공생 예, 그냥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예, 유니버셜 디자인 네, 예, 맞습니다. 어떤 그 철학을 가진 공생 디자인 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도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캐스트에서 모신 주식회사 공생의 민노아 대표님하고 오늘 저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캐스트 주식회사 공생의 민노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 캐스트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